자영업하는 대표님들 평균 근무시간이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정도 되고 1년에 한 7일밖에 못 쉰대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좀 더하죠. 제가 기사 봤는데 자영업하는 대표님들 평균 근무시간이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정도 되고 1년에 한 7일밖에 못 쉰대요. 이게 모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덜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좀 더하죠. 내가 몇 시간 일하지? 한번 세봤는데 저는 평균 12시간 일하더라고요. 제 사업 초기에는 일단 퇴근 없었고요. 주말 없었고요. 일평균 12시간 하더라고요.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서 출근하면 7시에서 7시 반? 네. 그때부터 일하면 직원들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하고 네. 나는 잔업하면 8시에서 9시가 평균이고 보통은 뭐 늦으면 10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장은 이제 조직도에 보면은 경영팀, 회계팀, 뭐 디자인 회사면 디자인팀, 마케팅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는 모두 다 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회계팀이었어. 점심에는 마케팅팀이야. 오후에는 디자인팀이었다가 마지막에는 경영 관련된 시스템 짜고 이러면서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는 진짜 심했고 공유 오피스로 나와서 이제 오피스에서 하다가 이제 1인 사무실 구하고 점점 사무실 확장하면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를 느꼈던 게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막 갈아 넣을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9년 차가 됐잖아요. 뭐 4, 5년이 지나고 좀 괜찮아졌냐? 똑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와, 근데 그렇게 이제 9년을 달려오셨는데 영상 이제 지금 이거 보시는 대표님들도 분명히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거를 체감하지만 사업을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대표님이 이제 9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인내하면서 달려오셨고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고 잘 될 수 있는 비결 혹시 그런 것 좀 더 풀어주세요.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일단 아직 잘 되지 않았고요.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저한테 어떤 사업가로서의 마인드셋, 뭔가 마음을 탑재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춤추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이제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춤을 머리로 이해하고 추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그냥 기억하게끔 무진장 연습을 해서 그걸 내 몸에 그냥 체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서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 이 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되게 진짜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막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습관을 꾸준히 만들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업을 하고 잘 될 거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잘 되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사업에 대한 머슬 메모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을 잘하기 위한 연습도 나를 습관화하고 내 사업가로서의 마인드와 어떤 신체를 세팅을 해놓으면 훨씬 더 좀 잘 될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머슬 메모리가 사실 루틴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그 루틴을 갖춘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다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머슬 메모리, 그러니까 뭐 루틴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뜬구름 잡는 말이에요. 누구나 아는 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떤 행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가지고 이런 머슬 메모리, 이런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제가 이거는 어떤 걸 루틴으로 가져가라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가지를 딱 제시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제 머슬 메모리로 만들 나의 어떤 루틴 중에 하나는 내 사업체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과 내 사업체를 위한 일을 하는 거. 그걸 가장 첫 번째 업무로 두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사업을 하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걸 할 시간이 없어서 자꾸 정체되는 그 느낌. 현타가 올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실무도 내가 해야 되고 경영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거는 억지로라도 시간을 조금 빼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걸 루틴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 1년 동안 못 할걸요? 시간 안 내면? 이걸 너무 크게 잡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부러 못하지 말고 조금씩 해나가는 거를 루틴으로 잡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평소
평소에는 좀 남을 위한 일을 하잖아요. 네. 고객이 필요한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우리가 실무를 하고 일을 하는데 네. 하루에 적어도 20분 내지 30분은 네. 나를 위한 일을, 내 사업을 위한 일을 하는 거를 좀 루틴으로 만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 사업에서 제일 필요한 거, 시스템 개선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피드백해서 수정하고 영업 실행하고 이런 그쵸. 부분들은 일부러 시간 내서 계획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런 업무들을 내 업무의 맨 첫 번째 두는 거. 저는 이거를 좀 저만의 규칙으로 좀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반복하는 거는 뭐 항상 아침에 오면 직원들 스케줄 관리하는 거,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거, 그런 것도 너무 필요하고, 매뉴얼 만드는 거, 콘텐츠 만드는 거, 이게 조금씩 쌓이지 않으면 정말 잘 됐을 때 한 방에 팍 무너지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조금 진짜 한 페이지씩이라도 우리만의 규칙,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의 덩어리를 조금 키워나가는 거를 저는 너무 중요하게 좀 보고 있어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초기 사업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꼭 이거는 한번 명심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매일 반복해야 될 어떤 두 번째 습관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도 이거 너무 진부한 얘기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책과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게 나를 위한 시간을 못 내는 것도 있지만 전체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도 불안하지만 계속해서 바뀌고 계속해서 성장해내야 되는 게 사업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도태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아무도 나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는 거, 저는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트렌드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고객도 바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꼭 자기계발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오프라인 강의라거나 뭐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꼭 하고 있는데 인풋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좀 놀란 게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 브랜드도 굉장히 디벨로로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식업을 더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고액의 요식업의 어떤 컨설팅 강의, 프로세스 짜는 강의를 요식업 종사자들만 주는 강의를 들으러 다니신다고. 맞아요. 네. 내가 모르는 게 뭘까? 항상 답답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근래 F&B 관련된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명확한 답을 내주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F&B에 대해서 개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메뉴를 하세요, 어떤 고객을 받으세요, 어떤 상권에 가세요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모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상권 조사하는 법을 잘 모르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러 가야겠다 라고 하면 가는 거죠. 저희 직원들도 깨끗하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짜는 어떤 루틴은 저는 아침에 딱 책을 10분 정도 읽어요. 한 3장 정도? 읽으면 그 3장 안에 내가 오늘 배울 게 뭔가가 생겼다라고 하면 덮거든요. 그리고 오디오 강의는 항상 듣는 것 같아요. 강의라고 하는 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모두 다 이렇게 듣고 있는 편이고 주말에는 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찾아 듣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에 따라서 이 공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기획 공부도 해야 되고 디자인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공부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분기별로 혹은 단기별로 내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 원띵을 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거, 공부 루틴을 만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떤 대표의 마인드셋, 내가 대표로서 아직 자질이 부족해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콘텐츠 개발이나 대표의 마인드셋을 배우기 위해서 뭐 아침에 명상을 한다거나 책을 30분 동안 오랫동안 읽는다거나 아니면 미라클 모닝에서 대표님들과 같이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면 요즘 현재의 어떤 목표는 사실 이제 글로벌 확장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고 전자책으로 책을 읽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빠르게 독서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을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F&B 브랜딩 강의를 듣고 있죠. 너무 많이 갔을 때 3가지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도 사업인데 자기 사업에 대한 어떤 셀프 피드백, 사업을 위한 공부 이거를 하면서도 설마 혹시 또 다른 습관이 또 있나요? 내 생각 드러내기를 습관을 들이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끄럽잖아요. 근데 되게 내 생각을 드러낸다. 왜 부끄럽죠? 대표님은 그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안 해봐서야.
예를 들어 나를 드러낸다는 게 내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아침에 책 읽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 정말 좋은 부분을 아침에 꼭 한 문단씩 찍어서 그거를 매일매일 올렸어요. 근데 그거 왜 올렸냐면 스토리에 들어가면 보관에 내가 그동안 올렸던 스토리를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찾아봐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좋았던 내용 부분들을.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목적으로 올렸는데 DM이 어느 순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 제목 뭐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꾸준히 이걸 올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올리는 이 글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 사람은 책 읽는 사람,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고로 믿을만한 사람, 이렇게 저에 대한 어떤 퍼스널 브랜딩에도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도 있지만 스레드나 어떤 뭐 브런치나 이렇게 숏폼이나 롱폼으로 쉽게 글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쉽게 무언가를 올릴 수 있는 채널을 선정을 하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올리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해볼 동기가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 어떤 수치적인 성과를 얻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이걸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블로그는 지금 몇만 명이 넘어간 지 오래죠.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인스타그램을 했죠. 인스타그램에 지금 제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 넘었고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저는 찐 팬덤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블러 뭐 콘텐츠 계정, 저희가 매일매일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계정 같은 경우에는 1.2만 정도의 지금 팔로워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제가 미팅을 할 때마다 대표님들이 다 와서 그 얘기를 해요. 블로그 너무 잘 보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뉴스레터도 운영을 하거든요. 거의 이제 구독자 600이 넘어가는데 저희는 정말 전환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쌓아놓은 찐 콘텐츠를 소비하고 온 고객들은 웬만하면 전환이 돼요. 우리가 특별한 세일즈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를 소비한 대표님들은 너무 우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글을 쓰고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무얼 맡겨도 잘해줄 거야 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특별한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찐 디블러 팬덤으로 확장되는 거에 이런 것들이 많이 효과를 주고 있고요. 브랜딩 하면 디블러라는 부분들이 또 포지셔닝이 또 쉽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릴까요? 첫 번째로 내 사업을 위한 일 루틴화하기, 그리고 책과 공부로 인풋 만들기, 나 표현하고 나 드러내기. 이렇게 세 가지 좀 기억해 보시고 사실 말로 들으면 어려운 게 아니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습관까지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게 어느 순간 몸에 배기 시작하면 지금 힘든 것보다 반에 반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지만 이거는 저의 경험담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